실제로 환자분들 중에 평생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척추에는 칼 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의료 기술은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뤘고 예전에 가졌던 그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척추 수술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옛날 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척 보면 척추를 아는 척추박사 김현성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막 척추 수술했다가 뭐 하반신 마비 오고 사망하고 뭐 이런 일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제가 수련 받은 게 95년도부터니까 지금 30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 30년 사이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허리 수술한다 그러면 30년 전에 생각이 뭐냐면 일단은 일을 그만둬야 된다고 다들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허리 수술하면은 다 낫는 건 아니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마비가 남을 수도 있고 합병증 생길 수도 있다. 그것도 알고 있었고, 또 허리 수술을 하게 되면 절개 수술이기 때문에 감염이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망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마비도 많이 왔었고, 근데 허리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들이 정말 심각한 경우, 마비가 진행되거나 거의 걷지 못하는 경우에 했어요. 가능하면 수술하지 마라 그랬고, 진짜 심각한 상태가 됐을 때 수술해라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수술의 적응점이 굉장히 좁았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척추 수술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게 첫 번째 단계가 현미경이었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이라고 그래요. 절개를 최소화해서.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절개 수술이잖아요. 절개 수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많이 줄긴 했어도 완전히 다 극복하지는 못했었어요. 척추 내시경 수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허리 수술하면은 뭐 50%나 70%밖에 낫지 못한다. 그런 것들이 거의 90%에서 100%까지 나올 수 있다. 또 감염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물론 지금도 안 생긴 건 아니죠.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느님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30년 전에 실제 수련 받았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천지 차이가 됐고, 그래서 지금은 뭐 척추 수술은 받으셔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이 발전하면서 단일공 뿐만 아니라 양방향도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단일공 척추 내시경 하면 캠빈스 트라이앵글이라고, 캠빈 삼각이라고 하는, 여기 보면 이 삼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조직 손상을 최소화시키고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염증이나 그런 합병증 등이 최소화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단일공 한방향 내시경 수술은 굉장히 좋아요, 환자분들한테. 근데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좀 더 쉽게 그 환자들에게 적용을 하려면 일단 그 의사분들이 쉽게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좀 더 편한 기술로 이제 발전된 게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100% 척추 내시경 수술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건 뻥이에요, 뻥. 그 기술들이 계속 발전돼 나가는 거지, 첫 타부터 홈런을 칠 수는 없는 거잖아, 모든 일들이. 그런 것처럼 척추 내시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그건 있어요. 지금 현재 수술해야 되거나 치료해야 되는 거의 95%에서 97%는 내시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임상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 8월 7일 날 오픈하고 400회 정도 수술을 했어요. 근데 아직 절개가 한 명도 없어요. 소개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내시경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만 온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환자들, 딴 데서 수술하다가 안 된 환자들, 그런 환자들이 거의 마지막으로 오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딴 데서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수술 포기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이 다 오면 저한테 수술 다 내시경으로 받는 거예요. 즉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는 퇴행성 척추 질환의 95% 이상은 척추 내시경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차가 없었던 시대에서 차를 탔던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새로운 세상을 가는 거죠. 완전히 세상이 바뀐 거죠. 그런 느낌의 치료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30년 전에 절개했을 때하고 지금은 환자분들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30년 전에 절개를 했을 때 그 허리 수술, 심지어 간단한 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본인들이 실제로 직장을 그만두고 수술 받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누가 그래요? 허리 수술하고 내시경 수술하면 당연히 직장으로 생활 복귀하고 정상 생활로 돌아갈 줄 알고 있어요. 물론 유압술, 나사 박는 수술도 내시경을 하잖아요. 아니면 목 수술도 하고 등 수술도 다 내시경을 하는데, 나사 박는 분들은 본인들이 가서 수술했다 그래, 나한테 수술을 하신 분들이. 근데
감압술 받거나 디스크 받으신 분들은 다 시술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그 회복 속도가 예전에 절개했을 때 그런 회복 속도가 아니에요. 하고 나면 바로 그 다음날 활동이 가능하고 일주일이나 2주일 되면 일상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건 꿈도 못 꿨던 것들이거든요. 그 휴가 내고 와서 치료받고 가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만큼 이제 시술 정도로 굉장히 회복이 빠르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회복만 빠른 게 아니고 하고 나면은 본인들이 수술 받았다는 느낌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내가 수술 받은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은 척추 내시경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척추 내시경 수술은 단일공과 양방향 두 가지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디스크 절개 정도, 즉 디스크 수술 치료 정도만 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감압, 또 척추 유압술, 나사방 수술도 지금 다 내시경으로 하고 경추부, 목 디스크, 경추부의 협착증, 또 흉추부 디스크나 흉추부의 협착증까지도 다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은 그동안 척추 수술이 오랜 기간 동안 절개형 수술에서 현미경 수술 또 최소 침습 수술을 통해서 발전해 왔지만 그게 다 지금 현재 척추 내시경 수술이 추구하는 척추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들 또 더욱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발전된 거고, 그러므로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절개형 수술에 비해서 합병증이 훨씬 적을 뿐더러 회복도 훨씬 빠릅니다. 그러므로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는 많은 환자분들은 기존의 절개형 수술보다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척 보면 척추를 아는 척척박사 해리슨 김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